전기차 산업분석 오늘 해드릴 건데요.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 앞서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볼 때 좀 흐뭇해지긴 합니다. 악의적으로 쓴 거 말고요. 네. 네. 근데 요거는 보도가 좀 팩트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맞는 건지 좀 잘 분석해 주세요. 뭐 네. 일반인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네. 막 두 가지로 이게 나눠졌으니까 뭐 캐중 국면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네.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기차 성장은 계속해서 확산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분석은 일단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영국의 기후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네. 싱크탱크죠. 여기서 이제 25년 전기차 시장을 갖다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게 이제 사실 12월 달까지는 아니고 25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집계한 걸 갖다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라고 말하는 거는 순수 전기차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된 그 전기차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기차 확산세는 틀림이 없다. 예. 이게 이제 엠버의 일단 그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이 없다. 네네. 네. 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이 또 잘 갈 수 있는지 네. 좀 봐야 되는데 네. 신흥 시장의 강세 이런 부분도 눈여겨 봐지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진 시장보다도 사실은 신흥 시장에서의 전기차 확산세가 어떻게 보게 되면 눈부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EV 판매량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4년 대비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보였어요. 25년에. 예. 신차 판매량의 25%. 그러니까 무려 4대 중에 신차 판매가 4대가 됐으면 4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 형태로 판매가 됐다. 뭐 좀 낯설 수가 있겠지만 네. 그게 사실은 팩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면은 유럽 이외 지역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갖다가 훨씬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사실은 유럽 지역에서 이제 전기차 성장세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 오히려 신흥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확산세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 이렇습니다. 그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그 맨 위에 있는 게 2019년의 모습이에요. 2019년의 모습. 그러니까 전기차 침투율, 그러니까 신차 판매량의 10%를 넘어가는 나라가 유럽에 2019년만 해도 4개 나라밖에는 없었어요. 아, 예. 스웨덴, 뭐 네덜란드, 그다음에 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정도였거든요. 저 그림 위에 보시면은. 근데 이제 밑에 게 바로 2025년 그림입니다. 전기차 10%, 침투율이 10%가 넘어간 나라가 총 39개 나라. 정말 빠르게 늘었네요. 예, 39개 나라에 달하는 거고요. 유럽 외의 지역도 눈부십니다. 유럽 이외 지역이 12개 국가가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그 전기차 확산세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중앙에 이제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원이 굉장히 크죠. 네. 중국이 2년 동안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3분의 1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5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60%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거든요. 25년도에. 그러니까 2년 연속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네. 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어떤 중국의 전기차 확산세를 갖다가 그 보고서 그걸 갖다 모방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얼마가 늘었는지 이렇게 좀 비중도 데이터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아세안 네네. 지역,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유율 확대가 더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크게 보면은 신흥 시장 중에서도 아세안 지역, 그 다음에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 라틴.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두 축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일본하고 미국은 캐징이 맞아요. 이상해요. 선진국 중에서도 전기차 확산이 굉장히 느린 나라 중에 두 나라인데 네. 이게 뭐 지난 2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동남아에서 라틴 아메리카 이르기까지 전기차 확산세가 훨씬 가파릅니다. 이 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네. 베트남은 신차 판매량의 벌써 40%를 돌파를 했어요. 베트남이요.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트남은 일단 그 빔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체
자체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회사예요. 맨 처음에는 BMW랑 합작을 해가지고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몇 년 전부터는 완전히 전기차로 100%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빈페스트가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게 되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오염 정도, 대기 오염 정도가 아시아에서 10위권 내에 항상 들어가는 나라니까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경우를 봤겠죠. 이번에 이제 뭐 중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북경에 간 분들이 놀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렇게 깨끗하구나 공기가. 예. 그게 바로 그 뭐라고 할까요? 중국의 전기차 전환이 그 대기 오염 감소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걸 갖다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전 같았으면은 막 공기 안 좋을 때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막 예,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그런 얘기 쏙 예,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이제 베트남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보고서 똑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태국도 눈부셔요. 태국에는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20%를 갖다가 이미 달성을 했고요. 인도네시아는 15%에 이릅니다. 중남미에서는 선두가 어디냐? 우루과이가 선두입니다. 신차 판매의 27%, 네네. 코스타리카가 17%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브라질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콜롬보도 꾸준한 성장세에 이르러서 한 10% 육박하고 있고요. 유럽 지역의 이제 신흥 시장 중에서는 튀르키예를 볼 수가 있어요. 튀르키예가 한 17%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튀르키예는 그 뭐라고 할까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이거 여기는 24년부터 내연기관 차를 갖다 전면 수입 금지했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60%, 네팔은 80%에 달하거든요. 왜 이 내연기관 차량을 갖다가 수입 금지했냐? 에티오피아나 네팔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적어요. 전부 다 수력 발전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할 때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이 내연기관차로 수입을 닦음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화석연료에 대한 어떤 의존도 이걸 갖다 급격히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았던 거고요. 저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 거를 보시면은 왼쪽이 아시아거든요. 아시아에 보면은 그 싱가포르, 그다음에 베트남 두 나라는 이미 40%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뒤에 쭉 이 녹색 선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회색 선으로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가령 아래가 이제 일본. 일본은 참 안 돼요, 전기차 전환이. 그다음에 뭐 미국, EU, 영국, 맨 위에 회색 선이 영국 선이거든요. 이런 어떤 선진국들을 다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측이 그 라틴 아메리카 그 선들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우루과이가 제일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타리카, 뭐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브라질, 뭐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그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이미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EU의 전기차 침투율을 갖다 이미 넘었을 정도였으니까 전기차 확산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예. 근데 평론가님 모든 뜻을 세우고 하려고 하면 네. 사실 환경이 받쳐주고 네. 또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야지 다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신흥국 시장이 이렇게 전환 속도가 빠른 이유는 또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각 나라를 말씀해 주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네네. 공통적으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네. 이제 사실은 신흥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확산세가 이렇게 빠른 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책적 어떤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차 전환을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겠죠. 네. 몇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이제 신흥시장에서는 사실 이 전기차 확산이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베트남의 그 빈페스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베트남 내에서 전기차 전환하면서 한 6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빈페스트가 계속해서 BMW랑 해서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빈페스트의 차들이 내연기관 차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팔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자국의 어떤 OEM이라고 하더라도 성능을 갖다가 쉽사리 따라잡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빈페스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환을 하면서 그게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BYD가 거기에 진출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초 기지로. 네. 현대차도 거기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직접 전기차들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전기차 전환이 더 빨라질 수밖에 사실 없겠죠. 그다음에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없잖아요.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건을 내걸었어요. 외국에서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건을 내드렸냐면 인도네시아의 생산 기지를 건설을 해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네. 또 현지 부품을 써라. 그런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관세를 깎아주겠다. 그다음에 전기차 확산을 해서 부가세도 깎아주겠다. 이런 전략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25년 5월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CATL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뭐 인도네시아에는 에코프로 그룹도 들어가 있죠. 관련 기업이지만. 그다음에 기타 7개의 전기차 제조업체가 이미 그 생산 거기다 이제 현지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갖다가 확산하는 이유는 대기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 사용을 갖다가 확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국 중에는 의외로 화석연료보다는 수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전기차가 100%라고 한다면 굳이 화석연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겠죠. 수력 발전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네네. 기존의 전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전환을 통해서 화석연료 수입을 갖다가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질 전환에 있는 거예요. 다른 뭐 동남아 나라들의 대기질, 그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건 알겠지만은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대기질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네. 여행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가적 과제니까 그 중국처럼 전기차 전환을 통해서 대기질을 갖다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좋게, 청정하게 좀 바꿔보자. 뭐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수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자국 시장 내에서 이제 과익 생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의 수출은 어디로 집중되냐?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어젠가도 제가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를 봤는데 중국의 전기차가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 뭐 강력한 뭐라고 할까요? 뭐 주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전기차는 분명히 수출이 늘었어요. 근데 어디가 늘었느냐? 이게 OECD 국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이게 23년 7월을 100으로 했을 때 선진국 OECD 국가로 수출이 늘어난 거는 5%에 불과해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늘어났냐? 저 회색 선이 있죠? 비OECD 국가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흥시장의 3배가 늘어난 겁니다. 3배가. 그러니까 그 수출액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비OECD 지역으로의 수출은 162억 달러가 들었고요. 반면에 OECD향 수출액은 27억 달러에 그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뭐 브라질, 멕시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뭐 러시아 같은 데로 이렇게 주로 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중국 전기차는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팔린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선진국,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말하는 선진국향으로 해가지고 수출이 대폭 늘어난 게 아니라 신흥시장을 집중 공략을 했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저가 전기차,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이 주로 그러니까 비OECD 국가에 폭발적으로 팔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도 뭐 사용자 경험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면 네. 우리 쪽에 또 제가 이제 수요가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동안 분석에 의하면 네,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시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선진국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수출액을 갖다가 대폭 늘려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유율을 더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흥 시장에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형태의 저가 전기차, 합리적인 가성비를 갖춘 저가 전기차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쏟아내면서 지금 중국이 포진하고 있는 신흥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 쪽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 말씀해 네, 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른 이유가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서라고 네네네.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전기차 전환 성장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확실히 줄어드는 게 데이터로 나왔는지 예,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네. 전기차가 물론 이거는 이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여기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4%가 화석연료 사용량이 감소할 거라고 봐요. 이건 왜 그럴까요? 브라질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보다도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기는 일단 화석연료를 안 쓰니까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 비중만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확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예. 영국도 굉장히 높습니다. 영국도 한 80% 정도 되고요. 베트남도 한 6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가 이제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도 한 48%. 네. 왜 그러냐? 인도네시아라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고 그쵸, 하더라도 그쵸. 기존의 발전을 갖다가 화석연료로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많이 감소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한 50% 정도 화석연료 사용량이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싱크탱크는요. 네. 예. 유럽과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기차 캐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엠버 보고서를 보게 된다라고 하게 네네. 되면은 저 나머지 지역에서의 어떤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미 더 이상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전기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가트너 그룹 같은 데서는 올해 한 30%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어떻게 캐즘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주도하는 건 신흥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네, 우리가. 네, 우리는 계속해서 뭐 유럽, 북미만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 신흥시장에서의 폭발적인 확산세가 더 크다. 그러니까 신흥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그중에 전기차 시장이 어떤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성장세는 뭐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느냐? 정책적인 지원들,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구축도 네. 필연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보고서는 의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그 현대차에 대한 제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신시장 확산세가 무섭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러시아에서 현대차가 2016년에 솔라리스 1등을 했잖아요. 그 러시아 토종 브랜드를 제치고서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올해의 차라고 선정이 됐고 지금도 러시아 국민들은 솔라리스를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네. 그게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당시 근데 1,500만 원 정도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성비 좋은 차를 갖다가 신흥시장에서 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싹쓸이 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입지를 갖다가 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급차 위주, 가령 뭐 그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차종도 물론 있겠지만 신흥시장도 거기에 걸맞는 어떤 차종들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래서 그 전기차의 어떤 스펙트럼을 갖다가 좀 늘리는, 넓히는 이런 어떤 전략도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미국, 유럽, 중국만 보다가 신흥시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다시금 일깨워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예. 신흥시장에서 전기차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